기업이익이 뭐 컨센서스도 있고 이런데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꼭 사시기 전에 한 10분이면 됩니다. 이런 거를 체크하고 사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가섭입니다. 오늘은 김태웅의 필승기업 발굴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김태웅 대표님께 남겨주신 질문을 대표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JH님 구독자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기차 점유율이 차차 높아질 건 맞지만 2차전지 소재주가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게 아닌지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기존 2차전지 관련주들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되는 건지 깊은 조정에 대비해서 아예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상당히 긴 질문을 주셨는데 전문가다우신 약간 질문이어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앞단에 상장 말씀을 드렸는데 LG 엔솔 들어오면서 수급이 조금 글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외에 다른 2차전지 셀 업체들도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 거에서 옮겨가는 그 수급은 일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기업들을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해서 쫙 벌려놨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핵심주 위주로 조금 압축을 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방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 테슬라에 공급하는 회사 그런 쪽으로 이제 또 포커스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에서 제일 탑픽을 먼저 고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힌트를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수요를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이러면은 이번에 놓쳤던 분이나 아니면은 미리 비중을 조정해 놓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증설이 올해도 많고 내년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오른 것보다 더 증설이 많다는 얘기는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이익 나올 텐데 그때도 어닝이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닝이 끊임없이 뒷받침해주는 기업들은 이슈 조정할 때는 진입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1, 2년 이후에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추천을 못 드리는데, 추천이라기보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못 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정도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산업에서 하나 더 좀 중요하게 보실 거는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볼트와 해서 폭스바겐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라든지 그래서 새롭게 양극재, 음극재의 소재를 사용할 기업들의 수요처는 늘어나는데 오늘 상장하니까 핫하니까 그런 거지 셀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이나믹들을 사실은 보셔야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전략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재가 많이 빠질 때는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매수할 좋은 진입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강한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은행 차입이라든지 전화사채 발행, 또 유상증자 다양한 방법인데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이제 설비 증설에 나설 때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차입도 하고 하는데 부채 비율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미 200% 정도 돼 있는 기업은 더 차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증자를 선택하는 게 어떤 경우는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증자 물량이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은 기존 주주에 대해서 희석이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자 비율만큼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보통 대부분의 주가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증설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은 어떤 기업이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그냥 제자리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설을 할 때 그 증설이 누가 봐도 매출로 바로 연결이 되고 의미가 있는 증설이다. 충분한 전방 수요를 가지고서 한 증설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2차전지 기업들이 그랬죠. 에코프로 BM도 그랬었죠. 예를 들어 LNF가 또 증설한다 그러면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전방이 확보되어 있는 증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유상증자는 오히려 좋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철강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한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증설하는 거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설에서는 유상증자가 제일 효과적이고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자금이 ROE를 높이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증설을 하겠죠. 그런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주제는 쇼미더머니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쇼미더머니를 주제로 잡으셨을까요? 김태형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에 증설하는 기업과 그 다음에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들은 꼭 보자.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더라고요. 이걸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짤 때 어떤 것부터 짜겠습니까? 가장 임팩트 있는 것부터 짜거든요. 그 두 가지가 조건이 맞으면은 주가 상승은 거의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결과가 뭐가 되냐면은 기업 이익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데 포커스 해보자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업 이익이 뭐 컨센서스도 있고 이런데 예측이 어렵습니다.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요런 것들은 한 10분만 리뷰를 하셔도 살 때 비중 조절 또는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안 사야겠다라는 판단의 변화까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사시기 전에 한 10분이면 됩니다. 10분 정도만 이런 거를 체크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차라리 그냥 아예 기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좀 얇은 선으로 이제 3개의 차트가 있는데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LG전자,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게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가는 기업 이익의 성장률의 함수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성장률, 델타라고 표시하죠. 저희가 이 성장률을 그건데 그 성장률을 이제 오른쪽 테이블에 그 표시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노텍이 왜 제일 많이 올랐냐? 21년도에 보면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년에 43%로다가 21년에 88% 정도 오르는 걸로 예상이 돼 있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내년에는 이제 좀 상향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가 세 개 다 LG그룹이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좋은 애가 많이 오른다. 다 아시는 그렇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이제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차트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 이제 올해는 무엇이 되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픽 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업종으로만 보면은 올해는 코스닥도 괜찮아요. 코스닥의 이익 성장률이 한 40% 정도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발굴은 계속하기 좋은 이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좀 성장률이 높은 거는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가전,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정도가 코스피의 이익 상승률보다는 높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들에서 좋은 토픽들을 좀 고르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화두를 잡은 게 뭐냐면 10분 점검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10분간 뭘 점검하라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트도 포함이 되고 뭐 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익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 더 보실 것들이 있어요. 수급도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노텍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사례를 그냥 이걸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노텍의 차트를 먼저 보시죠. 이게 주봉이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긴 했었는데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작년 3분기부터입니다. 9월, 10월 이때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은 실적과 뉴스인데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거는 실적이 중에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보셔도 되고 여러분께서 직접 트레이딩 하시는 HTS 화면에서 기업 정보란을 찾으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먼저 기업 정보를 누르시면 밑에 쭉 내려가면은 연간이익과 분기이익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간이익으로 먼저 클릭을 해서 보세요.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9년에서 20년 갈 때 영업이익의 한 50%가량 증가했죠. 그런데 21년으로 가면서 예상치는 100% 가까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아까 꾸준하게 주가 상승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그럼 왜 9월이냐? 이제 이거는 분기로 또 이제 클릭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연간 클릭하신 거를 위에 탭에 분기로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 분기 이익이 쭉 나와요.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 박스를 친 거를 보시면은 9월 달에 봐주시죠. 3,357억. 2분기에 1,500억 냈는데 3분기에 거의 2배 이상 냈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이네요. 2020년 9월 이때 1,000억 냈죠. 거의 3배 이상의 이익이 증가했죠. 이게 이제 3분기에 다 들어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도 3분기에 폭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또 뉴스도 있었어요. 이때는 애플의 그런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애플카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툭 쳐주니까 실적이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쭉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게 분기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절대치보다는 항상 성장률, 이 델타라고 표현하는 성장률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이익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잡으실 수 있고요. 3년치 분기를 쭉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빠져서 쭉 빠지다가 바닥 잡는 기업들도 다 이제 잡힙니다. 그럴 때 바닥 잡고 지금 이익은 규모가 작아서 PER은 뭐 30배, 40배니까 이거 왜 사? 이럴 수 있지만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볼 때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성장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때 주가들이 예상보다 많이 오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덜컥 사기에는 이렇게 우량 기업들은 뭐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도 좀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봐야 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은 과거 대비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맨 하단으로 이제 내려가시다 보면은 PER, PBR 밴드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간에 몇 배에서 몇 배 사이에 움직였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 PER은 아직도 10배가 좀 안 됩니다. 9배 정도 수준에. 그러니까 과거 밴드 차트에서 굉장히 무리한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팔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갔으니까. PER 같은 경우는 이 밴드에서 예를 들면 15배 이상 가면은 그때는 부담스럽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차트만 보면 급등해서 손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업 이익이 상향 조정되면은 손이 나가야 됩니다. 갑자기 이익이 급증하면 PBR도 같이 봐야 됩니다. PBR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노텍이 급등했기 때문에 과거 밴드에서는 최상단에 있죠. 근데 동시에 ROE라는 순자본 이익률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의 30%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싸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ROE 대비 PBR로 항상 보여야 되는데 적정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이제 과거 대비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노텍의 사례에서는 뭐 굳이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건전한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모두가 아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뭐 좋다 하더라 이랬는데 이런 걸 까보시면은 막 적적한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차트는 좋은데 뭐 좀 재무제표가 뭐 부실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재무제표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뭘 보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적자가 안 나고 성장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지 않은가 또는 이자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만 확보가 되면은 어차피 2, 3년간 망하지 않을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실적 모멘텀으로 집중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부채 비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차익금 비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차익금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 더 점검할 게 이자 보상 비율. 그래서 이익으로 해서 이자를 내는데 얼만큼 부담이 되느냐. 이제 이노텍은 참고로 26배예요. 그러면은 이자를 낼 거에 26배를 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부실 기업 같은 경우는 1배다 이러면은 자기 번 거 다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순이익이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주주한테 뭘 주겠습니까? 배당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지표 점검은 이것도 1분이면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심리까지 이게 아우르는 건데 수급을 봅시다. 수급. 네, 수급은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HTS 들어가셔서 종목별 외국인 기관 매매 현황 거기에 가로치고 기관 누적 순위를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가 갑자기 사기 시작하는 누가 먼저 사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저희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보가 더 많잖아요. 분석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밥 먹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데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로 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가가 먼저 사는 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그런데 두 개 다 같이 산다. 이러면 더 의미가 큰 거죠. 조금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돌기 시작할 때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좀 더 전문가분들은 세부적으로 기관에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관에 사는 거 빠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기관의 주차별로도 보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붙여놨는데 보면은 연기금이 산다 또는 사모펀드가 산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약간 장기 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아웃소싱한 자산운용사 또는 연기금이 직접 사는 이런 두 가지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게 올라가면은 장기 투자로는 괜찮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은행권, 보험권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사에서 PI 자금들이 단타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까지 해가지고 한 5개 봤나요? 뭐 차트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뭐 차트는 항상 보시잖아요, 사기 전에. 근데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분기 이익의 턴이 언젠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건전성도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이렇게 골고루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는데요, 저는 10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걸릴 때는 한 뭐 20분 걸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곧 10분 안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0분 늦게 산다 그래가지고 주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반드시 이런 점검하시고 매수 또는 매도 이런 데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머니의 핵심은 기업이 증가하는 기업을 사라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차트만 보느라도 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10분으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다음에도 계속 김태웅의 픽 필승기업 발굴법 시리즈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태웅 대표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독자님께서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태웅의 픽 필승기업 발굴법 3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